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도 살기 좋은 동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얼바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레이크 포레스트, 라구나 니구엘, 라구나 힐즈, 라구나 우드, 알리스 비에어, 라데라 렌치, 미션 비에어, 그다음에 코토데카자, 샌후안 캐피스트라노 등등 이런 지역들을 하고, 그리고 바닷가 지역인 뉴포트 코스트, 뉴포트 비치, 그리고 헌팅턴 비치, 그리고 라구나 비치, 데나 포인트 등등등 그런 지역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범죄율이 가장 낮고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이 큰 장점이고, 그에 반해 주택 비용이 높은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인 높은 주택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든지 더 올라가든지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장 큰 장점인 안전은 약간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강력 범죄와 재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강력범죄는 3.3% 증가했고요. 재산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는 전체 재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와 비교를 할 때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범죄율이 아주 낮은 편이고요. 미국 전체를 비교하더라도 범죄율이 아주 낮은 편이긴 한데, 이 범죄율이 카운티 안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어떤 지역은 사람이 많고 어떤 지역은 사람이 적으니까요.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인구 비례에서 범죄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1000가구를 기준으로 비례식으로 계산을 냈을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폭력 범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애너하임, 산타아나, 라구나 비치, 스탠톤, 웨스터민스터 등의 순이고요. 주택 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브레아, 부에나파,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등 요 정도 순서입니다. 이 도시들이 그냥 보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울 것 같지만 이 도시들조차도 미국 전체 평균 범죄율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범죄율을 보더라도 훨씬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전체의 범죄율이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전체의 범죄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 말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 체류자와 노숙자들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 말로는 뉴섬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올라갔을 때는 범죄율이 항상 높아진다는 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사실 저는 진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범죄율이 올랐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범죄율이 올랐는지도 솔직히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날씨와 깨끗한 거리, 안전함을 느끼고 살고 있고요. 거의 매일 밤 10시, 11시 밤늦게 개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나 저의 고객분들 중에서 도둑 맞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체감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오렌지 카운티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미디어에 간혹 나오는 절도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가 동시에 항상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동료 한 명이 이 도둑을 맞아서 그 사람의 경험을 보고 저 또한 도둑에 대한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이번 1월 초에 샌후안 캐피스트라노에 사는 친구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 맞고 나면 엄청 찜찜하고 또 생활이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같은 게 이렇게 생기나 보더라고요. 경찰이 왔을 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에 표지판에 총으로 쏠 수 있다는 경고판을 붙여도 되냐고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만들어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에다가 총으로 쏘겠다는 경고판 붙일 정도면 안 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게 맞을 겁니다.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요것 좀 배워서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뻔한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ADT 같은 보안회사를 고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아는 집은 보안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보안업체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보안업체를 고용하고 있다는 표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회사가 고용되어 있는 집이 털리는 경우는 이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나 그 들락거리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에 주로 오시는 분들, 가드너 같은 분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집에 들락하면서 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보안 카메라를 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집 뒤쪽에 꼭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도둑이 집 뒤쪽으로 들어와서 문을 부시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앞쪽을 부수면 오다가 가다가 이렇게 누군가는 보고 신고를 할 테니까 당연히 뒤쪽으로 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앞, 뒤, 양옆에 보안 카메라를 다 달았고요. 집안에도 3개를 달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도둑놈들이 들어오면 일단 전기를 끊는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게 메인 전기를 벤치 큰 거 있잖아요. 절단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기를 미리 차단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어디 들어오는데 메인 전선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기박스의 전체 전원을 끄는 것이더라고요. 그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전기박스 뚜껑이 집이라 그러나? 그 전체를 끄지 않습니까? 그건 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박스에 자물쇠를 꼭 달아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안 달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달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 주위에 전기와 상관없는 태양열 모션 조명을 달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지나가든지 이렇게 움직이면 불이 저절로 켜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입장에서는 어두운 게 좋겠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을 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불 켜지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외출이나 여행 시 집안의 조명을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정해서 집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집 주변에 덩굴 식물이나 나무가 도둑들에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도록 식물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원이 정글같이 되어 있으면 도둑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여행이나 외출 시에 자동차를 가라지 안에 넣지 말고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 앞에 자동차가 있는 집에는 도둑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가짜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보안 외에도 그리고 스마트 보안 장치나 디지털 보안 조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카메라가 프레시는 번쩍이든지 뭐 이렇게 소리가 나든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창문과 문을 항상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 이렇게 밀어보고 이게 열리면 그거를 확인하고 다음번에 와서 창문이라는 걸 부시지 않고 그 문을 열고 도둑이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청소업체 고용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회사를 선호하지 말고요. 오는 사람이 항상 일정하게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을 잘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둑들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요즘 세상에는 청소는 어지간하면 그냥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기와 이렇게 청소용품 이런 것도 요즘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가드너가 왔다 갈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끔 커튼을 쳐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3번째,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크고 사나운 개를 한 마리를 이렇게 뒷마당에 풀어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짖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개가 있으면 확실히 절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막 아무한테나 물고 뭐 이렇게 싸놓을 필요는 없지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우렁차게 짖을 수 있는 개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도둑놈 입장에서도 봐도 굳이 개와 싸우면서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13가지는 1월 초에 샌후안 캐피스타나노에서 도둑을 맞은 친구가 조사하러 온 경찰에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들은 부분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도둑을 맞았을 때 경찰과 보안관들이 되게 수수방관한다는 그런 뜬소문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과 보안관들이 와서 지문 채취도 하고 그리고 그 DNA 채취도 다 하고 굉장히 성의 있게 조사를 해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말로는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안에 찾을 수는 있는데 찾더라도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말로는 엄청 찝찝하답니다. 누군가 계속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누가 들어올 것 같고 되게 겁나고 찝찝하답니다. 각종 보석과 뭐 귀중품, 현금 같은 걸 잃어버린 것도 아끼든 하지만 그보다 개인적인 것이 완전 털린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여권, 소셜 카드 같은 것들도 다 털린 것이니 정말 찝찝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둑 맞고 2주일 정도 뒤에 어떤 사람이 핑크 슬립을 길에서 주었다고 메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보내줘서 고맙고 그래 또 연락해가지고 어디서 주었냐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주었다, 멀리 있는 길거리에서 주었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맙기는 한데 근데 더 찝찝하다 그러더라고요. 핑크 슬립은 뭐냐면 자동차 주인이 나라는 문서입니다. 집문서 비슷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예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게 미리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놓는 것이 그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경비 순찰 서비스를 고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 좀 너무 오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